네, 미국 대선하고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카말라 해리스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지원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두 가지 뉴스가 중요한 요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뭐한 거의 62,000불 가까이 올라가더니 그렇게까지는 2,000불을 뚫지는 못하고 다시 좀 내려왔죠. 네, 이게요. 가격 좀 오른 거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긴 한데 다만 이게 일종의 신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할 겁니다. 네,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미국 고용 상황이 이전에 발표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걸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자, 노동통계국에서 비농업 부문의 고용 수치 이걸 계속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고 나중에 오차를 확인해서 정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확인을 해봤더니 1년치를 확인을 했더니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원래는 발표된 거는 29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에 확인해서 정정한 걸 보니까 290만 개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기서 81만 8천 명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90만 명이 아니라 290만 개가 아니라 210만 개도 안 되는 걸로 나왔다. 자, 이런 거죠. 고용 수치를 이렇게 많이 정정한 거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이게 일자리를 부풀렸네 어쩌네. 자, 이런 논란은 제외하고 자, 중요한 거는 미국 일자리 상황이 훨씬 안 좋더라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고요. 자, 다른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7월 말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회의록에 회의 참가자 대다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음번 회의 9월 18일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할 걸로 봤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일자리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연준이 금리를 9월에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곧 금리 내리고 돈을 풀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움찔움찔 움직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지금 9월 18일에 연준 회의 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 지금보다 현재가 이 상태인데 이렇게 525에서 550인데 이거보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 포인트를 내릴 가능성이 62%로 나오고 있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이 거의 그러니까 두 배를 한 0.5% 정도 이 정도 내릴 가능성이 38%로 나오고 있다. 자, 이런 표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ETF, 미국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이게 기관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비트코인 ETF 별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기관들은 거의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 바로 이 사람이 중요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올렸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을 한 결과 현재 비트코인 ETF의 21%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왔다는 겁니다. 기관은 아직 안 들어오고 그리고 개미들만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카말라 해리스 비트코인 암호화폐 얘기입니다. 오늘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암호화폐 산업 확장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카말라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가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시니어 어드바이저, 시니어 어드바이저, 선임 고문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선임 고문 정도인 사람이 선임 고문 브라이언 넬슨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뻥튀기 기사로 보입니다.
자, 이 선임 고문이 했다는 표현이 카말라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술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지할 것이다. 근데 폭스 비즈니스의 일리너 터렛 기자가 이렇게 써놨듯이 뭐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이런 표현도 하나도 없습니다. 신흥 기술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지원하겠다, 지지하겠다.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보면 그래서요. 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은 이것만 보면 마치 카말라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지원할 것처럼 뭔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써놨는데 미국 주류 언론이 민주당 언론이다 뭐 이런 비판을 들은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긴 한데요. 대선 때는 특히나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차라리 블룸버그의 이 기사보다는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이 기사가 그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요. 민주당 내에서 해리스한테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세력과 자, 바이든 정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적대적으로 가야 한다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민주당의 뭐 대선 공약을 봐도 그렇고 바이든 정권에서 해왔던 정책 그동안의 스탠스에서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요. 이 3월에 대통령 예산안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재무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인데 자, 이걸 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요. 기업가를 포함해서 자산가의 경우에 주식 같은 자산을 팔지 않아도 자산 가치가 올랐다면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극단적인 방안이라고 이 비판이 나왔었고요. 그때 또 소득이 높은 가구의 최대 연방 세금으로 45%가량을 물리는 그렇게 그런 안도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팔지 않은 주식, 팔지 않고 갖고만 있는 비트코인 뭐 다 마찬가지겠죠. 1년을 기준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거. 자, 이런 안인데 굉장히 극단적이죠. 기업가를 포함한 자산가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소득세를 도입했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일단 세금 도입하면 기준은 뭐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기준에 점점 더 뭐 최고 자산가였다가 그보다 좀 덜한 자산가였다가 중산층으로 내려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에 득이 된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제가 빠지지 않고 보는 빼놓지 않고 보는 비트코인 채널. 자, 비트코인 유니버시티의 이 비트코이너인 이 매튜 크레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본인이 스스로도 부르는 이 매튜 크레터의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목이 카말라 진짜 비트코인 후보 이건데요. 영상을 쭉 보면 취지는 이렇습니다. 강력하고 큰 정부, 빚을 내서 돈 푸는 걸 선호하는 민주당 정권,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극단적인 좌파인 이 카말라 해리스 정권이 등장을 하면 지금까지 바이든이 했던 거 이상으로 돈을 풀어서 달러 현금 가치를 떨어뜨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폭등시킬 거라서 비트코인 도입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카말라야말로 진짜 비트코인 후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시닉하게 써놓은 거, 시닉하게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요. 뭐 들어보면 사실 뭐 아주 현실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